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오용 변호사입니다. 지난 3월 4일 날 그 부정선거 수사촉구 특별위원회 그 박주연 변호사님, 윤영진 변호사님과 또 법치와 자유주의 연대 김미영 대표님과 거기 함께 하시는 또 분들과 함께 대만의 그 제2대 도시인 타이중을 방문해서 그곳의 선거관리위원회와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 국민의힘이 아니고 타이중은 국민당 당사입니다. 국민당이 타이중시의 시장과 여러 의석을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당 당사를 방문해서 대만이 어떻게 선거제도를 개혁했고 또 어떻게 해서 그 투명선거, 신뢰받는 그런 투명선거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걸 견학하고 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교안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보고 드립니다.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 법관의 책임의식과 노력은 선거의 공명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관건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그 화면은 지난 그 1월 13일 대만 총통, 부총통 선거에 대한 그 KBS 그 뉴스 보도의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대만 총통 선거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이제 선거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 그 투표 결과가 자정 무렵쯤에 이제 나올 거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또 총통 후보인 그 국민당 후보, 민주당 후보가 각 유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뉴스 보도의 특징은 한 30분 되는 여러 가지 그 항목에 대한 그 리포터의 보도를 하면서 계속 그 보여준 화면은 그 대만 총통 선거의 개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의 이 개표 장면은 이제 거기에 그 개표장에 그 한 투표소에 인원이 다 합쳐도 10명, 15명 정도의 인원이 이제 이 개표를 진행하는데요. 이 한 투표소에 한 1000표 정도 되는 그 투표지를 개표하는데 그러니까 투표지 한 장씩 그 투표하면서 꺼내서 일일이 그러니까 기표한 후보의 이름을 호명을 하고 또 칠판에는 그 발을정자로 그 후보 한 명 한 명씩 획득한 그 투표 숫자를 기입해 나가는 이런 이제 화면이 이 전체 보도의 한 30여 분 되는 보도의 전 장면, 큰 화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작은 그 화면의 공간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장면들, 뭐 후보자 유세 장면이라든지 또 관련되는 그런 대만과 중공의 관계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번 그 타이중 선거제도 견학을 하게 된 거는 4.15 총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사법체계와 공중파 언론이 다루지 않는 가운데 2024년 4월 10일 총선거가 이제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난 그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소개된 대만 선거 장면 그리고 금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해서 그 KBS 뉴스에서 보도한 그런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대만 선거 제도가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 그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하고 또 수개표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대만 선거제도가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그 역사와 내용에 대해서 그 한번 직접 방문해서 그 내용을 우리나라에 소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혁의 계기를 가져오기를 희망해서 그 법치와 자유주의 연대의 재정 후원을 통해서 수척특위 공동대표 변호사 세 분과 또 수척특위 MPK 김미영 대표님 등 여러분들이 그 타이중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그 설명을 들었고 또 아울러 국민당 당사를 방문하고 또 타이중 YMCA에서 그 총간사인 스티브 추 선생님, 이분은 정치학 전공자이고 선거제도로 논문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한테 여러 설명을 들어서 대만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견학하고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좌측의 사진은 우리 수척특위 우리 변호사님들과 김미영 MPK 대표님 그리고 직원들 이 타이중시 선거관리위원회 입구에서 촬영한 사진이고 그 오른쪽 사진은 타이중의 그 여당인 국민당 당사를 방문해서 거기 주임 간사와 여러 임원들 함께 이제 사진 찍은 그런 장면입니다. 이번 그 타이중 그 방문단은 부정선거 수사촉구 특별위원회에 저 권노용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 윤영림 변호사 세 분의 공동대표 변호사들과 그리고 법치와 자유주의 연대 MPK의 김명 대표, 정소영 이분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고요. 김미정 간사, 김현진 PD 이렇게 저희 방문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그 방문 일정은 3월 4일 날 월요일 날 하루에 전부 이루어졌는데요. 오전 9시에서 11시 30분까지 타이중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대만 선거제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이 있었고요. 이후 점심식사 후에는 타이중 YMCA 건물 5층에서 대만과 한국의 그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제 심포지움을 가졌는데 주로 대만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그 타이중 YMCA 총간사인 스티브 추 간사님이 영상과 함께 설명을 해 주었고요. 한국의 선거에 대해서는 이제 4.15 부정선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분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그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는 대만 그 KMT 파티라고 국민당 본부를 방문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루에 그 선관위와 국민당 당사를 방문한 일정이었는데요. 하루 일정이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이 촉박한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그 내용은 굉장히 알차고 유익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개하는 영상은 대만 선거 절차를 소개하는 그 스티브 추 간사님이 이제 저희들한테 알려주신 그 대만 실제로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이제 한 여성 나레이터가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실제로 투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또 선거관리 종사원들 교육하는 과정 그리고 또 어떤 또 유의할 점들 그리고 뭐 유무효표 판 기준이라든지 이런 이제 영상 자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표, 개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인데 중국어 설명이라서
이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이게 통역이 돼서 이렇게 좀 자료로 공개될 수 있는데 이 내용만 이렇게 보셔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그 하루 일정이지만 타이완 선거제도에서 정말 느낀 점이 있었고요. 저희들 배운 점이 컸습니다. 일단 타이중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구이기는 하지만 타이중시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이고요. 타이중시는 대만의 2대 도시고 인구가 약 280만 정도 인구인데 선거관리위원회 상근 직원은 부위원장과 직원들 합해서 모두 18명이고 그러나 선거가 있을 때는 1092개 투표소를 운영하는데 전부 그 지방 공무원들, 교사, 퇴직 공무원이나 퇴직 교사 등으로 한 2만 5천 명 정도의 그 봉사자들이 선거관리 인력으로 동원돼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 이제 주로 선거 종사원으로 동원되는 것과 비슷한데 여기는 훨씬 더 투표소를 많이 설치하고 그래서 그 한 투표소에 한 1000표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봉사자들이 이제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받아서 그 선거 관리에 이제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인원을 대충 추산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대만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제가 기억하기는 한 3,600명에서 3,900명 정도, 아니 3,500명이 훨씬 초과하는데 대만은 우리나라 그 절반 정도 인구를 가진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거의 공무원 숫자만 해도 10배는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연간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소요된 예산이 한 9천억 정도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제 대만은 한 10분의 1 정도 그 예산을 쓰지 않을까. 대만 공무원들 월급이 되게 박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선거에 대한 신뢰성은 부정선거는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이제 확신할 정도로 부정선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철저하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 결과에 의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제 배출되는 그런 선거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선거운동은 큰 축제와 같이 치러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유권자들이 집결해서 정당의 후보자들의 유세를 듣는 방식으로 이제 투개표는 주로 초등학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한 곳당 1000명 정도의 유권자가 선거일에 투표하고 투표 후 바로 개표에 착수해서 2시간 이내의 결과가 집계돼서 발표된다고 합니다. 개표는 유권자 한 표씩 투표하면서 꺼내면서 호명하고 칠판에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을정자로 한 표 한 표씩 기재하고 개표하면서 표를 획득한 투표자의 그 성명이 호명되고 투표지를 들어 지켜본 유권자들이 확인하고 촬영이 허용돼서 최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두 곳 정당, 주로 국민당하고 민주당에서 이제 추천된 그런 감독들이 감시하에서 진행이 돼서 최종 집계가 나오면 이제 양쪽 감독들을 포함해서 그 선거관리 책임자와 함께 그 집계 결과에 서명을 하면 그걸로 이제 집계가 끝이 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한 2시간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후보자들 간에 득표가 3% 이하일 경우에는 이 일을 하면 재검표를 시행을 해주는데 이 경우 비용은 전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매우 투명하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의하고 재검표까지 거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한두 표 차이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 한 표 차이도 없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나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의식과 공명정대함이 돋보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타이중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했을 때 그 부위원장 이하 거의 대부분 공무원들이 이제 그것에 동석해가지고 부위원장이 먼저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또 거기 전체 총괄한 사무국장 같은 분이 또 부연 설명을 하고 나머지 그 직원들이 이제 우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분들 태도가 아주 담백하고 정말 수수한 복장으로 하는데 자기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굉장히 그 경험과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대만 선거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사전투표나 부재자 투표, 제외투표 등 다른 방식의 선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이 직접 지켜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개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과거 1992년도 화련시 선거에서 선거관리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선거인 서명을 위조해서 투표지를 투입한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서 법원에서 조사를 하였고 법원 재판에서 그 담당 판사가 어떻게 그 조사를 했냐면요. 그날 그 투표한 전 선거인에 대해서 모두 전수조사를 해서 그 선거 결과가 잘못된 것을 밝혀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선거는 무효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지난 4.15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전국의 136곳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재검표를 한 곳이 한 7곳 정도 되고 나머지는 검표도 안 하고 이제 전부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 기각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명부라든지 뭐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런 컴퓨터 서버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투표를 관리하는 그 선거인 명부, 통합선거인 명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너무 많은 그 투표지들, 뭐 정상적인 투표지라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투표지들을 놓고 또 정말 의혹이 많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 거대한 그런 부정선거가 전부 선거무효 소송에서 기각을 한 우리나라 그 대법원 재판관은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대만에서 한 명의 판사가 1992년도 화련시 선거 부정, 그것도 큰 부정도 아니고 점심시간에 몇 표 이렇게 부정한 걸 전수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밝혀내니까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대만에서는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92년도 이전에는 1977년도에는 선거 조작을 의심한 군중들이 경찰서에다가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도 그 조사가 안 되고 그게 그냥 덮고 넘어가는 그런 데 대해서 정말 분노해가지고 경찰 차를 뒤엎고 또 경찰서를 방화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중리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 시장 선거가 무효화되고 또 나중에 그 민진당으로 발전한 그런 시발이 된 그런 후보자가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그런 사건은 대만 선거제도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됐다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와 같이 대만도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항의하고 또 법관들이 정말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그 선거관리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투명성과 신뢰성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대만 그 민주주의의 이정표 중리 사건이라는 자료는 제가 나무위키에서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만의 그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소개한 그 스티븐 추 대만 타이중 YMCA 총간사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한번 한국에 와서 그 내용을 찾아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배경은 그 대만은 이제 중화민국이라는 국호고 분명히 민주공화국이었지만 본토에서 이제 국민당이 그 대만으로 온 후에 대만의 집권당이 돼서 그 선거에 대해서 거의 일당이 모두 이제 그러니까 뭐 총통을 비롯해 가지고 입법원이라는 국회의원 또 감찰원 이런 선거의 모든 그 의석을 독점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해주는 사람만 또 국민당과 관제 야당의 후보자들만 당선되고 또 선거도 거의 잘 치르지 않아서 한번 당선된 사람이 거의 종신으로 그 선출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또 일하다가 그 사람들이 사망하면 이제 보궐선거가 이루어져서 그런 선거들이 이따금 이루어지는 이건 근데도 보궐선거에서도 거의 다 국민당과 관제 야당 인사들이 출마해서 당선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거의 일당 독재처럼 운영이 됐는데 1975년 국민당 그 장제스 대만 이제 총통이 사망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에 의한 민주화 요구가 일어났고 그런데 이 사건은 원래 그 쉬신량, 허신량이라고 이제 한자 한국식 발음은 허신량인데 쉬신량이라는 이제 대만 발음인데요. 이분 원래 국민당 소속 그 의원이었고 이분이 국민당 공천에서 탈락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타오위안 현장이라는 말하자면 지금 시장 선거인데 그 이전에 타이완 성의 의회 의원이었는데 국민당의 국가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거는 대만 사람 입장에서 국민당 정부가 이제 대만 그 현지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을 그 곡물을 싼 값으로 이제 강제 매수를 하는 그런 정책. 결국은 농사 지은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좀 수탈당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시신량은 다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펼쳤는데 그게 집권자들의 눈 밖에 나서 공천에서 탈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신랑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분은 어쨌든 본인은 자기 개인적으로 국민당 공천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화 정말 투사요 리더로서 자연적으로 세워지게 됐고요. 이분이 이제 선거 유세를 하면서도 그 중국 그 북경어가 아니고 이제 대만 객가어로 선거 유세를 해서 대만 현지인들의 그런 마음을 샀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선거 유세를 통해 가지고 요 시신량이 당선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 조사를 안 하고 오히려 그걸 이제 무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국민들이 알고 아주 굉장히 화가 나서
곳곳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선거 방해도 있었고, 뭐, 부정선거도 있었고, 굉장히 말하자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대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화난 군중들이 경찰서로 몰려가서 경찰에서 제대로 답변도 안 하고 해서 시위가 엄청 커졌고요. 2.28 사건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있었는데 체류탄도 발포되고 또 그중에 그 경찰관이 국립대만대학 학생을 포함해서 발포를 해가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결국 경찰차와 경찰서를 포함해서 경찰 마크가 있는 것을 모조리 불태워 버린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신문은 검열이 돼서 보도가 안 됐지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고 결국 그 선거가 무효로 되고 다시 실시된 선거에서 시신랑이 국민당 후보를 크게 따돌리고 당선된 그런 사건이 중리 사건입니다. 중리 사건은 결과적으로 이제 대만 최초로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선거가 됐고 나중에 민주진보당 지금 민진당 이번에 총통은 민진당 후보가 총통이 됐죠. 그렇게 민진당 설립 운동에 영향을 줬고요. 결국 시신량은 나중에 이제 대만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반정부 인사로 낙인 찍혀가지고 여러 가지 탄압을 받고 미국으로 이제 감으로써 더 이상 대만의 정치 활동 못했지만 결국 그 민진당이 탄생하고 그 후에 많은 이제 선거를 거쳐서 이제 총통이 당선이 되고 현재 국민당과 민진당 양대 정당으로서 이렇게 대만이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그런 체제가 된 겁니다. 이 사진들은 경찰서 앞에서 군중들이 모여서 경찰차가 뒤집어져 있고 또 불에 타 있는 이런 모습이 보도가 됐고 이거는 2017년 11월 17일 그 더 리포터지라는 그 대만의 그 이제 신문인데 영문판입니다. 영문판인데 이때 이 보도가 난 거는 그런 시신량이 그러니까 1997년 그게 그러니까 제가 한번 뒤로 가서 보면요. 1977년이었죠. 1977년 이후 40년이 지난 2017년 11월 17일 날 대만을 이제 방문해서 그 회고하면서 그런 보도가 된 그런 내용이 그 대만에서 리포터지에 영자지에 실렸습니다. 중리 사건을 다시 한번 그 보도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선거는 아까도 소개를 했지만 화련시 투표지 사건입니다. 이거는 1992년도 화령구 입법위원, 말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 판사가 투표한 전원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부정선거 사실을 밝혀내고 처벌한 사건 이후 부정선거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전수조사 결과 한 투표소에서 직원이 점심시간에 명부에 위장 서명을 하고 투표지를 투입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화련시 투표지 사건도 대만의 이제 현 선거제도의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요. 이 배경이 있는데 거의 50년도, 1950년에서 70년도, 그 92년도에 그 화련시 투표지 사건 이전까지는 부정선거가 계속 일어났다는 그런 거고요. 화련시 투표지 사건에서 법원 판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이후에 일체 부정선거가 없는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정말 신뢰받는 선거, 부정선거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자랑하는 대만의 그 선거 제도의 그 핵심에 대해서는 제가 그 2017년도에 그 논문을 보고 이제 그 정리된 내용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영어로는 on-site ballot counting on election day.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선거일 당일 투표 현장 개표 방식으로 이렇게 정말 큰 줄거리에 제목을 달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를 들고 있습니다. 전체 그 시기와 장소와 개표 방식에 대해서 이제 그 요점을 정리를 하는데, 그 개표 시기는 투표가 종료된 후 즉시 개표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사전 선거가 이루어지고 또 당일 투표 후에도 투표함을 이동해 가지고 그 큰 체육관 같은 그 개표장으로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이제 개표를 시행을 하니까,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또는 며칠이 경과하죠. 그 사전 선거 후에는 한 4, 5일이 지난 후에 개표되는 그런 건데, 대만은 그렇게 안 하고 투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한다는 방식. 그리고 장소에 있어서는 각 투표소에서 어느 장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고 어느 한 장소에 투표함을 모아서 개표하는 방식을 하지 않고 그 투표한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또 다른 변경이 가해질 여지가 없는 거죠.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는 기계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 지양하고, 저는 전체를 투표 종사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카운트하는 수개표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이테크가 아니라 로우테크.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전히 인력으로 해서 손으로 일일이 만져서 한 장씩 이렇게 시고 또 발을정자로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요 세 가지가 대만 그 선거일 당일 투표 현장 개표 방식의 요점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 현재 선거제도를 그 신뢰가 있는 제도를 개혁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참고로 할 세 가지 포인트죠. 시기와 장소와 방법. 시기는 투표 후 바로 개표하고, 장소는 투표한 그곳에서 바로 개표를 진행을 하고, 또 방법은 기계나 전자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한 장씩 정말 수개표하는, 우리가 정말 우리 학급 반장 선거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도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그 대만의 이런 선거 제도를 견학한 결과를 이제 적용할 점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근직의 숫자를 대폭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처럼 필수 인력만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또 선거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그 공무원이나 전직 공무원, 또 교사, 이런 정말 이렇게 상당히 수준이 되는 분들, 그리고 비교적 그 윤리의식이 높은 믿을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을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선거관리 업무를 종사하게 하면, 이건 선거부정의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카르텔화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3,000 몇백 명 되니까 공룡과 같은 그런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인천광역시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제 그 당시에 그 지방선거, 그 교육감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이제 가서 신고하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러 갔는데, 굉장히 공간도 넓고 그런데 직원들은 뭐 거의 한가해 보이더라고요. 선거를 안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한가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희들이 제시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그냥 뭐 거의 관심도 안 가지고 뭐 그렇다고 조사도 하지 않고 뭐 그런 조직이라서,
상당히 이거는 정말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국가 공무원 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그렇다고 선거에 대한 신뢰가 높거나 개표가 정확하지도 않은 걸 우리가 4.15 총선 이후에 여러 그 재판 과정, 또 검증 과정, 또 선관위 발표된 그 자료 자체로도 이건 너무 신뢰가 안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요. 투표지가 왜 이리 새 투표지 같으냐 그러면 무슨 이걸 다시 원상을 회복을 했다고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가지고 또 자료를 만들어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투표한 숫자보다 개표한 숫자 투표지가 더 많으냐, 아니면 어디서 마이너스가 나오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데에서 제대로 설명도 안 되고 조사가 안 되는 이런 그 거대한 조직을 국민들이 일일이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대만을 보지 않았으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대만을 보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이제 이번에 4.10 총선 이후 어디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룡화된 이런 조직을 대폭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전국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인구 한 300만 명 되는 권역으로 이제 지역 선관위를 구성하되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20명 정도의 상근직을 배치를 해서 이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또 교육하고 이런 책임을 두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선거 때에 공무원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인구는 대한민국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도 높고, 또 거기에서 그분이 전직에 정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객관적인 인정이 되고, 그걸 적어도 믿을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전부 하면 아마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자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만식 그 선거 관리 조직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는 선거일에 직접 선거를 실시하고 사전투표, 재외투표 등 방식은 없애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그 시행을 하더라도 미리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 명부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뭔가 그걸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표지 한 장 한 장이 검증 가능하고 추적 가능한 그런 거 아니면 그 다른 선거는 없애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한두 명 투표를 아니면 소수의 투표를 더 보정하기 위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부정선거가 없도록 하는 거는 대만처럼 선거일에 직접 선거를 실시하고, 그래도 투표율이 한 70% 이상 되더라고요. 대만 선거에. 총통선거는 훨씬 더 높고요. 그거는 제가 그 요인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는 선거할 때 거의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이 별로 없고, 그냥 당에서 공천도 그냥 중앙에서 그러니까 그 당을 움직이는 실권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후보자들을 전부 그냥 그 의지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면 그럼 그분들은 거의 그 선거 평소에 선거 운동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공천되는 후보도 보면 평소에 그 지역하고 별로 상관도 없고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서로 관계가 크지 않은 분들이 와서 공천이 되면 잠깐 그냥 선거 운동하고 당선자가 정해지는 이런 방식이거든. 그러면 국민들이 사실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고, 저도 그동안 4.15 그 부정선거 이전에는 별로 선거에 관심이 없었던 게, 그게 저하고 별로 관계도 없고, 설사 제 친구가 이제 선거에 출마해도 별로 가서 선거운동 도와주지도 않았고요.
뭐 그렇게 해도 뭐 그냥 알아서 본인들끼리 다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뭐 TV나 보고, 선거는 거의 뭐 TV로 그냥 거의 쇼식으로 그냥 화면을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 전반적으로 선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휴무를 주니까 어디 이제 그 계획을 세워서 어디 한번 나들이 하자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선거 자체.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국민 주권이라고 하면서 국민 주권이 실제로 뭔가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선거가 치러지고, 그러니까 선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지는데 그걸 사전투표다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전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 이거 정말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방식은 없애야 될 것 같고요. 투표소는 대만처럼 한 투표소에 한 1000명 정도 하면 1000표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아까 그 다 해도 한 15명도 안 되거든요. 그 실제로 투표 개수하는 사람, 또 그걸 이제 기록하는 사람, 한 15명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1000표는 셀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10,000원짜리 1000장을 세는데 100장 세는데 뭐 몇 분이 안 걸리는데, 1000장이 뭐 100장을 그 뭐죠 10번 세는 정도니까 그게 거기에서 크게 오류가 날 여지도 없고요. 그렇게 하고 또 현장에서 바로 수개표를 바로 진행하니까 대만에서 한 2시간 이내에 모든 개표가 끝난다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하면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따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공직자 윤리 교육을 하고, 지금 현재 그 4.15 총선 이후로 부정선거가 계속 의심이 돼서 이번 선거는 어떻게 이제 관리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이번에 부정선거가 없다 하더라도 선거 끝나면 전원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가지고 전 공무원들을 다 교체하고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혁된 경우에도 적어도 이 공직자 윤리라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의식이 철저한 사람들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로 정말 임명해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신 선거운동이 활성화돼야 되고요. 이번에 그 1월 13일 이루어진 대만 총통선거에 그 마지막 유세 현장에는 거의 한 50만 명이 모여서, 양당 후보자가 다 그 지역이 접전지라서 모여서 유세를 하는데 정말 대단했고, 이번에 우리 그 타이중에 소개한 그 타이중 YMCA 총간사는 한번 선거철에 한번 방문해서 오면 정말 장관을 본다, 정말 축제와 같이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정말 민주주의는, 이 선거는 우리 축제인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비밀리에 우리 투표해가지고 의사를 결정하고 그 새로운 대표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을 생각과 정책을 따라서 나라가 운영되는 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그건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이상한 나라가 된 거는 정말 그 뭔가 반국가 카르텔 범죄 집단과 같은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신진 정치인들이 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소개가 되고 등용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전혀 없고요. 또 정치 활동이 너무 규제가 되고, 주로 선관위원회에서 뭐 마이크만 써도 가서 단속하고, 뭐 조금 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렇게 해서 선거 운동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투표에 관심이 없고 투표율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방송사들은 뭐 또 여론조사하는 기관들은 선거 때만 되면 아마 특수를 누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선거 자체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진 가운데 그런 데만 그 뭐 덕을 보고 뭐 이런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요 자료들은 타이중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날 우리 저희들한테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소개도 했지만 이런 자료들을 쭉 나눠줬는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어에 능통하지 않으니까 이런 자료만 가지고는 자세한 내용 모르지만 이건 적어도 이제 중국어 특히 그 대만어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의뢰해가지고 이제 이게 번역이 되면 그 MPK, VON 뉴스 같은 데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대만의 선거 제도를 소개할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서 제가 이제 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대한민국은 선거제도를 이대로 운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 개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4월 10일 그 총선거가 지금 시점에서 거의 한 열흘 사전투표는 이제 거의 한 딱 열흘 정도이면 사전투표가 실시가 됐는데 제가 그 사전투표는 정말 믿을 수가 없고요. 그 명부 자체가 전산 명부고 그거는 컴퓨터를 관리하는 그런 책임자는 그 명부가 뭐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실제로 거기엔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국민들, 공무원들, 국가기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통합선거의 명부거든요. 몇 천만 명을 그 파일 하나로 서버에서 운영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투표 기록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건 검증할 길이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정말 신뢰성이 떨어지고 또 실제로 지난 4.15 총선회 같은 경우에는 63대 36 양당이랑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과거에는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36대 63이라는 아주 그 일률적인 비율로 서울, 경기, 인천 거의 뭐 한 2천만 되는 인구의 득표 비율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건 이거는 결국 조작이 안 되면 있을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상식적인 거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안 되고 재판을 해도 확인할 길도 없고 이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도 지난 선거 때 4.15 총선 때는 사전투표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우와 내 투표지가 과연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또 실제로 검증기일에 보니까 투표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100% 다 바꿔치기 된 그런 새로 만드는 투표지를 갖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거는 제가 한 군데만 가지고는 확신하기 어렵겠지만 한 5, 6군데 또 마지막에는 우리 김소연 전 지역구 그 후보였죠. 지금 현 여당 후보였던 젊은 변호사님이 보전 처분했던 투표지를 박스를 다 봤더니 전 박스를 위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전부 투표지가 그냥 새 용지 박스였던 거죠. 그 정도면 바꿔치기 된 거라는 거는 분명한 건데 도대체 법원에 보관되는 투표지 박스 또 법원의 검증기일에서 제공되는 투표지 확인한 투표지 박스에 전부 새로운 용지가 들어있다면 그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이거는 큰 사건으로 여기고 법관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다 기각이 되는지 또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 한 줄 그런 내용을 보도가 안 되고 우리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인한 증거들에 대해 있는데도 그걸 다 무시되는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의 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만은 사실은 우리가 준공하고 수교한 후로 대만하고 외교 관계도 이제 끊어졌고 대만은 유엔에서도 유엔 당사국 지위를 잃어가지고 하나의 그냥 그 기구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취급되고 뭐 유엔의 어떤 위원회 그런 활동들 이런 인권에 관한 활동들은 대만에서 위원들을 초청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이런 정말 쓰라린 시절을 겪지만 이분들은 그 어떤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 문화적 선진국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은 대단한 대만 시민들이거든요. 대만 국민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반도체 1등을 하기 전엔 대만 TSMC가 1등이었는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한동안 1등 하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TSMC가 전 세계 1등 기업이 됐고요. 또 삼성도 대만 기업이거든요. 이렇게 그 기술이나 뭐 그 서점에 가면 그 장서를 보면 그 문화적인 수준은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한테 뒤처지지 않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철저하게 현장 수개표, 그리고 예산을 많이 쓰지 않고요. 공무원들이 월급도 많이 안 받고, 법원도 새로운 건물 짓지 않고, 과거 그 일본이 그 통치할 때, 일본식 건물에서 그대로 그냥 법관들이 그냥 재판 잘하고 있고, 또 법정도 작고, 그렇게 하는데도 모든 국민들이 신뢰하고, 또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게 과연 민주주의고 정말 국민 주권이 인정이 되는 그런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OECD에 들어간 선진국이고, 뭐 세계 경제 10대국이고, 군사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실력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그 부정선거가 상시화되고, 거의 뭐 범죄자들 수준의 후보자들이 막, 뭐가 이렇게, 공천이 되고, 또 그분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그 일반 상식에 의하면, 우리가, 이거는 정말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라면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를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민주주의에서는 정말 하류, 이류국이고, 우리 과거의 그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피를 흘린 그런, 우리 민주화, 선진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무엇보다도 건국하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 시대에 정말 탁월한 우리의 그 선진이 세운 대한민국,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또 여러 분들이 정말 노력해서 발전시킨 이런 경제대국, 이런 나라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언론이 과연 이렇게 엄청난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도 안 하는 게 그건 과연 언론이고, 또 언론인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정에 대해서 눈을 감기 위해서 언론인이 되신 건지, 또 우리 정치인들한테도 묻고 싶거든요. 우린 정치인들은 뭐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어쨌든 세웠지만 엄청난 그런 권한과 책임과 국가의 그 제도를 만들고, 또 국가의 예산을 다루고, 또 국민들이 그걸 믿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졌는데, 이런 부정선거를 그냥 조사도 안 하고 제도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또 총선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완전히 뭐 무슨 이거는 이렇게 국민들을 정말 그 말하자면 어떻게 제대로 그 국민 주권자로 대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지금 책임을 진 당국, 이제 어떤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제도 개혁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총선이 끝나면 즉각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개혁에 착수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이전에 그동안 이루어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될 것이고, 또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지금도 저는 이제 우리 윤 대통령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신다고 이제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이제 그 여당 그 혁신위원장도 이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전 투표지에다가 투표관리관인을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라는 선거법의 규정을 지켜라, 이렇게 요청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도자들이 내용을 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도 좀 알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또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 그리고 모든 그 선거제도가 정말 공명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진정하게 우리 대표자를 또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대표자가 하는 일을 신뢰하고 우리가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후손들한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하며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